뷰티스타 필기책은 메이크업 국가자격 필기시험 출제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쪽집게 내용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뷰티스타 필기책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독학으로도 충분히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연입니다. 오늘은 제6강 화장품 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는데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화장품은 의약품과 구분되어지는데요. 우선 화장품의 경우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결과 미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전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약품의 사용 기간은 치료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하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정 부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품은 특정 부위에만 사용 가능하다. 2번,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질병의 치료이다. 3번, 의약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된다. 4번,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의약품은 화장품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점에 대한 시험 문제는 매번 출제되는 편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그 기능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 화장품, 바디 화장품, 네일 화장품, 방향 화장품 등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기초 화장품의 경우 세안, 피부 정돈, 피부 보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클렌징 워터, 화장수, 에센스, 로션, 마스크, 영양 크림 등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의 경우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등이 있고 포인트 메이크업의 주요 제품으로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립스틱, 블러셔 등이 있습니다. 모발 화장품의 경우 두피 또는 모발의 오염물 제거, 모발 형태 고정, 모발 손상의 예방, 손상된 모발 회복, 염색, 탈색 등의 기능이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린스, 헤어 오일, 헤어 크림, 헤어 로션, 포마드, 헤어 스프레이, 헤어 젤, 트리트먼트, 헤어팩, 연고 연모제, 반연고 연모제 등이 있습니다. 바디 화장품의 경우 신체의 이물질 제거, 관리 및 보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액취 방지, 채취 제거 등의 기능이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비누, 바디 샴푸, 바디 솔트, 바디 스크럽, 바디 로션, 바디 크림, 선탠 오일, 데오드란트 등이 있습니다. 네일 화장품의 경우 네일 보호 및 미용의 기능이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각피 제거제, 베이스 코트, 네일 에나멜, 에나멜 리무버, 탑코트 등이 있습니다. 방향 화장품의 경우 악취 제거 및 향취 부여의 기능이 있으며 농도에 따라 퍼퓸, 5대 퍼퓸, 5대 또알렛, 5대 코롱, 샤워 코롱 등으로 분류됩니다. 퍼퓸의 경우 15%에서 30% 정도의 농도로 향기가 풍부하고 가격이 비싸며 향기를 오래 지속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대 퍼퓸의 경우 9%에서 14% 정도의 농도로 향의 강도나 지속력은 퍼퓸보다 약하긴 하지만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데 또알렛의 경우 6%에서 9%의 농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인데요. 퍼퓸의 지속성과 오데코롱의 가벼운 느낌을 겸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데코롱은 3%에서 5%의 농도로 지속시간이 짧고 향이 가볍기 때문에 향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샤워코롱은 1%에서 3%의 농도로 향의 강도와 지속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샤워 후 가볍게 뿌리기에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향수는 농도에 따라서 퍼퓸, 오데 퍼퓸, 오데 또일렛, 오데코롱, 샤워코롱으로 분류됩니다. 향수의 부양률 순서에 대한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되는 편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 화장품, 바디 화장품, 네일 화장품, 방향 화장품에는 각각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등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화장품의 4대 특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안전성이란 피부에 어떠한 자극이나 독성, 알레르기 등이 없이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아기들이 엄마 화장품을 몰래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만약 어린아이들이 엄마 화장품을 쓴다 하더라도 아이들 피부에 그 어떠한 자극이나 알레르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란 화장품의 보관에 따른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양크림을 샀는데 물과 오일이 분리가 되었다면 이러한 제품은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유통기한 내에는 이러한 현상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성입니다. 사용성이란 피부 친화성, 촉촉함, 부드러움 등 사용감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유효성이란 보습 효과, 노화 억제, 자외선 차단, 미백 효과, 세정작용 등 목적에 적합한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장품의 4대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유효성, 2번 안전성, 3번 안정성, 4번 치유성.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장품의 4대 특성은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특성 중 보관에 따른 변질, 변색, 변취,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유효성, 2번 안전성, 3번 안정성, 4번 사용성. 네, 정답은 3번 안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성과 안정성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화장품의 4대 특성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화장품의 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기본 원료는 크게 수용성 원료와 유성 원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이도록 해주는 계면 활성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보습제나 방부제, 산화 방지제, 색소 등의 원료도 사용됩니다. 수용성 원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성 원료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을 뜻하는데요. 물과 에탄올이 수용성 원료에 해당합니다. 물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수, 로션, 크림 등의 기초 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정제수, 증류수, 탈유연수 등의 정제된 물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성 원료 중에는 에탄올도 있는데요. 에탄올은 휘발성이 있어서 피부의 청량감과 모공을 수축시키는 수렴 효과를 줍니다. 특히 알코올의 배합량이 높아지면 살균과 소독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드름성 피부나 지성용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성 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성 원료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오일에 녹는 성분을 말하는데요.
유성 원료는 크게 천연 오일, 왁스, 합성 유성 원료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천연 오일은 식물성 오일과 동물성 오일로 나뉘는데요. 식물성 오일은 대부분 식물의 꽃잎, 열매, 껍질, 뿌리에서 추출하며 종류로는 올리브 오일, 피마자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몬드 오일, 살구씨 오일, 호호바 오일, 로즈힙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동물성 오일에 비해서 흡수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피부 자극은 적은 편입니다. 또한 향기가 좋긴 하지만 부패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일 중 하나인 호호바 오일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호호바 오일의 경우 노폐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습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물성 오일은 동물의 피하 조직이나 장기에서 추출합니다. 식물성 오일에 비해 흡수가 빠른 편이지만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탈취 과정을 거쳐야 하며 쉽게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물성 오일의 종류로는 라놀린, 밍크 오일, 난황 오일, 스쿠알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왁스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립스틱이나 마스카라 등 화장품의 굵기를 조절하거나 광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왁스 역시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구분되어지며 식물성 왁스의 종류에는 카르나우바 왁스와 칸데릴라 왁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식물 모두 열대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인데요. 고온에서도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립스틱에 주로 사용됩니다. 동물성 왁스에는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과 약모에서 추출한 라놀린이 있습니다. 특히 라놀린의 경우 피부 친화성 및 윤택성이 높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립밤, 립글로즈, 립스틱, 크림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합성 유성 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성 유성 원료는 광물성 오일과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있습니다. 광물성 오일은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로 무색, 무취이며 산패, 변질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감이 너무 강해서 피부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광물성 오일의 종류에는 미네랄 오일이라고도 하는 유동 파라핀과 실리콘 오일, 바세린 등이 있습니다. 고급 알코올은 탄소 원자수가 6개 이상의 일가 알코올을 말하는데요. 즉, 분자량이 큰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고급 알코올에는 세틸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등이 있으며 대체로 크림류의 유화 안정 보조제로 사용됩니다. 고급 지방산은 분자 속에 탄소 원자가 많이 들어있는 지방산으로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올레인산 등이 있으며 대체로 계면 활성제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에스테르는 고급 지방산과 저급 알코올이 결합된 것인데요.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으며 에스테르의 종류로는 부티스테아레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습제는 건조를 막아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물질로 수분의 흡수 능력이 강하고 피부와의 친화성이 좋아야 합니다. 보습제의 종류로는 다가알콜, 천연보습인자, 고분자 보습제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천연보습인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연보습인자는 적절한 수분을 피부 표피층에 유지시켜 피부 표면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구성 성분으로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젖산, 락틱산, 우레아, 요소, 암모니아, 글루코사민 등이 있습니다. 천연 보습인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천연 보습인자의 구성 성분은 모두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방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부제는 화장품 내에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 증가를 억제해서 화장품의 변질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그 종류에는
파라옥시 향산 메틸, 페녹시 에탄올, 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면 활성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물질의 경계면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의 종류로는 그 특징에 따라서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의 경우 소독 작용 및 살균 작용 효과가 우수하고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헤어린스나 트리트먼트 등에 사용되며,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의 경우 세정 및 기포 형성 작용이 우수해서 샴푸, 비누, 클렌징 폼, 치약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양쪽성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요. 세정작용과 유연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주로 베이비 샴푸에 사용됩니다. 비이온 계면 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고 유화력, 습윤력, 가용화력, 분상력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장품에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장수의 가용화제, 클렌징 크림의 세정제, 크림의 유화제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계면 활성제는 피부 자극도 순서에 따라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등의 순서로 나열되는데요. 피부 자극도 순서는 시험에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며 앞 글자만 따서 양음 쪽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천연 보습인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글리세린, 2번 펩타이드, 3번 젖산, 4번 아미노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글리세린은 다가알콜에 속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세정작용 및 기포 형성 작용에 우수해 샴푸, 비누, 클렌징 폼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2번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3번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 4번 양쪽성 계면 활성제.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의 경우 세정 및 기포 형성 작용에 우수해서 샴푸, 비누, 클렌징 폼, 치약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특정 기능이 강화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미백 화장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백 화장품은 피부를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으로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 등을 완화시켜줍니다. 미백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비타민C, 알부틴, 코직산, 감초, 당나물 추출물, 아하, 하이드로퀴논 등이 있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시켜주거나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레티놀, 아데노신, 비타민 E라고도 하는 펩타이드 등의 주름 개선 성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백 성분과 주름 개선 성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 각각의 해당 성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구성 성분에 따라 자외선 산란제와 자외선 흡수제로 구분이 됩니다. 자외선 흡수제의 경우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뒤 화학 반응을 통해 열로 배출하는 원리인데요. 촉촉하고 산뜻하며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흡수제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외선 산란제의 경우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튕겨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율이 높고 피부 트러블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백탁 현상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부에 양리학적 효과를 주는 제품. 2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3번,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제품. 4번,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피부에 양리학적 효과를 주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미백 화장품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번, 티로시나아제를 활성화하여 도파산화 억제. 2번,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자외선 흡수 방지. 3번, 각질 세포의 탈락을 유도하여 멜라닌 색소 제거. 4번, 비타민C, 알부틴, 코직산, 감초 등의 성분 함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미백 화장품은 티로시나이제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미백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6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화장품학의 예상 출제 비율은 약 10% 정도로 6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시험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